안녕하세요. 정성논술입니다. 이어서 2025학년도 광운대학교 인문계열 논술 2번 문항을 풀어보겠습니다. 네, 출제 범위는 문학과 윤리와 사상, 정치와 법, 사회, 문화인데요. 예상 소요 시간은 60분 정도고요. 분량은 750자 이내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2. 기억의 문제 해결 방식에 해당하는 용어 찾아 그것이 나에서 어떤 기능이냐 쓰란 얘기죠. 그러니까 기억의 문제 해결 방식이 있을 텐데 그것이 이 나에서 얘기하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어떤 기능을 하냐 이거죠. 이 용어의 기능이죠. 보겠습니다. 여기서 쉼표가 있으니 여기서 일단 한 문단을 쓰겠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서 국군 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키자 좌익반 군들은 순천까지 세력을 확대한다. 20일에는 남로당 조직에 연결되어 있던 벌교 지역 좌익 세력들까지 반군에 합세하여 벌교를 장악한다. 빨치산인 염상진은 부하들을 이끌고 경찰서를 습격한다. 학병으로 참전했다 돌아온 김범우를 찾아와 피신을 권한다. 김범우가 피신해 있는 동안 아버지 김사용은 재판을 받았다. 작은 서방님 어르신네가 살아나셨구만요. 숨이 넘어가고 있었다. 무슨 소리요 문서방. 인민재판에서 김범우는 허물어지는 것 같으니 인민재판을 아버지가 받았다는 소리를 들으니 이제 주저앉은 거죠. 그런데 문서방이 전해준 얘기는 이제 여기 살아났다고 했으니까요. 한번 볼까요? 자세히 얘기해 보시오. 자, 어르신 차례가 되었는데 위 모험에 참말로 환장하겠던 거. 자, 어르신네는 단상에 꼿꼿이 쓰셨는데 누가 벌써 벌떡 일어나 소리 지르기를 김사용은 지주지만 인민의 적은 아니다. 자, 큰아들은 독립투사고 김사용은 독립자금을 댔다. 그리고 큰아들 김범주는 해방되고 지금까지 소식이 없다. 못할 말로 죽은 것이라면 조국 독립을 위해 일하는 거다. 그리고 김사용은 소작인들한테 아주 후하게 한 사람이다. 김시용은 숙청에서 빼야 한다. 그렇게 발표하고 또 모인 사람들한테 자 기억 시작됩니다. 어떻게 헐란가 묻더만요. 웜에 미치겠던 거 여기저기서 옳소. 그러니까 인민 재판에 숙청에서 빼야 한다는 이 사람들의 주장에 옳소. 그리고 박수를 치니 이때다 싶어 나도 역시 문서방이죠. 목구멍이 찢어져라 옳소. 박수를 쳤구만요. 그래서 어르신이 화를 면하시고 단성을 내려왔다는 얘기죠. 자, 이제 나에서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이 모습이 나에서 어떤 민주주의의 기능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 사회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가치관을 가진 개인과 집단들로 이루어져 있다. 서로 다른 이익과 가치를 추구하는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 마련이며 대립하는 이익을 조정하고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 정치다. 해결하는 과정이. 해결 방식은 다양한데 독재나 전제 정치, 그다음에 과두 정치가 있고 특정 계급이 지배하는 귀족 정치.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중요한 오늘날의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민주주의 정치인데 국민이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나 정치적 지배 원리를 말한다. 까지가 민주주의 정치 개념. 그런데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은 시민 개개인이나 정당, 이익 집단, 단체 등이 정부의 정책이나 해결 방안을 요구하거나 정부 결정에 대한 의사를 표현하는 데서 시작된다. 자, 입법, 행정, 사법 등의 정책 결정 기구가 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 집행에 대한 시민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주체 간의 갈등이 있을 때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자, 설득과 토론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 주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다수결 방식인데, 오늘날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한 결과 다수결이 유일한 민주주의 의사결정 방법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자, 이것이 이제 문제점이라는 거고요. 자, 전체 글의 핵심은 다수결이죠. 자, 글을 써보겠습니다. 자, 아까 그 제시문 가에서 그 인민 재판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다수결이 되겠죠. 자,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자, 기억의 문제 해결 방식은 답부터 쓰는 거예요. 나의 무슨 원칙? 다수결 원칙이다. 짧고 간결하게, 짧고 이렇게 명확하게. 다수결은 그리고서 이제 상술이 되는데 조금 더 보충이 되겠죠. 자, 다수결은 사회적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한 사람 중 다수가 지지하는 그들 중에서 다수가 지지하는 의견을 채택하는 방식이다. 상술이죠. 최후의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한마디 더 보충 설명을 할 겁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최후라고요. 체제에서 합의를 거쳤는데도 합의를 거쳤으나 그래도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때 선택하는 최후의 그 후반부에 있었죠. 문제 해결 방식이다. 라고 하면 한 문단이 되겠고요. 자, 아까 문제에서 봤듯이 해결 방식에 해당하는 용어를 민주주의 체제에서 기능을 설명하면서 연결 상수를 했고요. 그리고 한 문단을 띱니다. 쉼표도 있었고요. 자, 이제 다음에 그렇다면 이 다수결이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자, 이거를 다라마의 각각의 기능들이거나 또는 각각의 개념들이 나올 텐데, 또는
그러면 이제 예도 나오겠죠. 거기에서 이 문제점을 찾아라. 문제점을 여기 각각 다 적용해서 써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작을 또 해보겠습니다. 다를 읽어야 되겠죠. 자, 시작합니다. 다. 자, 플라톤은 현명한 사람이 사회적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철인 정치를 주장했다. 그는 정의로운 사회는 절제의 미덕을 갖춘 사람들에게는 생산에 힘쓸 수 있는 일자리를 배분하고 용기의 미덕을 가진 사람에게는 국가를 수호할 일자리를 배분하고 자, 절제의 미덕은 생산, 용기의 미덕은 국가를 수호, 지혜의 미덕을 갖춘 합리적인 사람에게는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배분해야 한다. 플라톤은 지혜를 갖추지 않은 사람이 정치를 맡으면 갈등의 해결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기에 민주주의를 어리석은 사람들의 정치, 즉 중우정치라고 비판했다. 민주주의를요. 자, 시민권을 지닌 아테네 모두가 참여하여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모두가 참여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다수결이죠. 이 다수결이 올바른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플라톤은 이미 얘기했었다는 얘기예요. 자, 플라톤 이래로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이들은 민주주의가 평등과 자유에 대해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반면 통치에 필요한 지식을 깎아내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자, 이들은 보통 사람은 정치에 필요한 자질과 지식이 없을 때가 많고 설령 갖추고 있을지라도 지적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꺼림으로 합당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과정만 보면 합리적일지 몰라도 결과의 합리성, 즉 결과까지 좋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무조건 이렇게 100% 과정이 좋으니까 결과도 좋다라고 보장 못한다는 거죠. 예로 히틀러를 들었습니다. 총통이 되었지만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고 학살했죠. 자, 이런 중우정치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꼭 결과의 합리성이 따라오진 않는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리주의 얘기로 합니다. 공리주의는 가치 판단의 기준을 효용과 행복에 증진해 두는 사상으로 행위의 옳고 그름을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큰 행복을 얻느냐로 결정한다.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다. 하지만 공리주의는 도덕적 상식이나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 들어맞지 않는 행위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할 수도 있다. 왜? 최대 다수가 좋아하면 그것이 최대 행복이라 생각할 테니까 최대 다수가 무조건 도덕적 상식에 합당한 행동만 한다는 보장이 없죠. 자, 가령 다수의 선량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소수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도 있습니다. 뭘 위해서? 다수를 보호하기 위해. 자, 이것은 공리 원리에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이진 않죠. 그래서 정당화될 수 있다. 자, 이 논리에 따라 다수에 의한 통치가 실제로는 공정하지도 않으며 결코 민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수의 독재에 지나지 않는다. 다수의 독재는 다수의 유권자가 소수의 희생으로 자신의 목표를 독점적으로 추구하는 다수결의 본질적 약점이래요. 그러니까 다수가 독재를 하는 것은 결국 소수의
희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제임스 메디슨도 51%가 강요하는 다수의 독재는 미국인이 독립을 위해 피를 흘리며 저항했던 왕정 독재 못지않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라고 주장합니다. 자유론을 쓴 미국의 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은 다수가 독재자에 필적할 만큼 소수 집단을 억압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자, 영화 덩케르크는 어떻게 다수의 이름으로 소수가 침해되고 정의가 훼손될 수 있는지를 표현한다. 자, 2차 대전 초기 독일군에 패배한 연합군 영국으로 탈출하려 하는데 항구에서 버려진 선박에 올라타 영국으로 탈출하려 하지만 배에 구멍이나 물이 들어오자 그 배 안에 다수를 차지하는 영국군이 프랑스군인 깁스를 쫓아내자 다수결 나왔죠. 그러나 이건 민주적이지 못하죠. 자, 프랑스 군인이라고 쫓아내는 것은 잘못되었다고나 영국 군인 토미는 반대하지만 이는 무시된다. 자, 그러니까 소수의 희생이죠, 이게. 그 소수의 희생을 통해서 다수의 독재의 모습을 보여주죠. 소수의 희생으로 다수의 독재.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만. 자, 고대 아테네에서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소수만이 권력을 가졌다는 얘기도 되죠. 자, 자유민인 성인 남성만 참여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여성, 노예, 외국인 등의 다수는 정치에 참여 못했다. 그래서 평등의 원리를 중시하는 오늘날의 민주주의 기준에서 보면 아테네의 민주정치는 제한적이다. 시민혁명 이후에 근대 민주주의 하에서도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받은 것은 아니었다. 노동자, 여성 등에게는 참정권이 부여되지 않아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남성 시민의 의사만 반영되었다. 자, 사회적 소수자는 시대, 장소, 소속 집단의 범주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으로 이민 가면 그 나라에서는 사회적 소수자가 되고 또 단순히 수가 적다고 해서 사회적 소수자인 건 아니다.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흑인 및 유색 인종이 소수인 백인의 지배를 받았다. 이렇게 소수인 백인의 지배. 상대적이라는 거죠. 자, 이때 소수인 백인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지는 않는다. 정치에 참여할 권한이 없다면 실제로는 소수인 권력 집단이 다수의 구성원을 다수결로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자, 이 경우에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의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시민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익을 고려해야 한다. 즉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은 공동체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드러내는 정치적 참여의 의무를 짓는다. 그래서 모든 선거에 참여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만약 시민 중 일부가 이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회피한다면 실제로는 소수가 다수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자, 바로 위에서 봤듯이 이렇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고대 아테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소수가 다수의 역할을 해버리게 돼. 특히 그러한 소수가 사회 전체가 아니라 자기 자신 혹은 자기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의사표현을 할 때는 침묵하는 다수의 이익이 침해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의 경우를 들어봤습니다. 자, 요즘 쭉 계속 이어서 문단을 바꾸고 다라마를 적용하겠습니다. 다라마에. 자, 우선 한 번에 종합하는 문장을 씁니다.
자, 다라마는 이렇게 한 번에, 그러니까 최종 결론인 거죠. 먼저 쓰는 겁니다. 이렇게. 자, 다수결 방식이, 다라마는 다수결 방식이 갖는 제시문 3개니까 3가지 문제라고 할까요? 3가지 문제를 말한다. 뭐 설명한다. 자, 우선 순서대로 합니다. 자, 다에서 다수결은 시민 각자에게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점에서 합리적이죠. 합리적이지만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결정과 이어지지 않죠. 100%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올바른 결정을 그러니까 100% 이어진다라는 표현이 딱 2글자 이 어휘로 다 충분하죠. 보장 하지 않는다. 자, 이 문제점을 먼저 초반에 이렇게 제시하는 거. 우선 답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서 아까 뭐 플라톤을 얘기할까요? 그리고서 이제 예시를 또 드는 거죠. 상술로서. 즉 다수결이라는 합리적 과정이 잘못된 결과로 이어져 아까 중우정치 기억나시죠? 그래서 플라톤이 지적한 중우정치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면 적절한 예시 상술이 되어서 잘 논술되었습니다. 다음 이번엔 또 순서대로 의로 갈까요? 라의 글에서 또는 라의 이렇게 조사의만 쓰고 바로 내용을 진행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라의 다수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자, 의는 좀 라에서라고 바꾸겠습니다. 조사를 자, 이렇게 라에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바꿀 땐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 소수의 권익이 침해되는 이야기를 했죠. 자, 소수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
자, 요거를 두 갈식으로 답부터 제시하는 거예요. 역시 에서가 그러니까 좀 어울리겠네요. 부사격 조사로 침해될 수 있다. 자, 집단 간 갈등이 생겼을 때 하는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자, 집단 간 갈등이 생길 때 소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자, 그들 처지에서 생각하는 과정을 생략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생략한 한 채 다수결을 택한다면 이렇게 하면 어울리죠. 자, 다수결 방식을 채택하면 쉼표 정도 해주고요. 길죠? 가면 다수의 독재를 정당화한다는 얘기 나오죠. 다수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다수의 독재 이거 얘기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쓴 미래 이야기가 초반에 나왔죠. 그러니까 있음을 뭐 그냥 밀 해도 되는데 존 스튜어트 밀이 짧게 경고한다 이렇게 쓰면 그 근거로 든 사상가까지 언급했습니다. 상술 끝났고요. 자, 마지막 마에서 역시 에서가 좀 좋습니다. 자, 마에서 이번에는 절대 다수 꼭 다수의 지위를 갖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소수가 다수의 지위를 갖는다고 했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절대적 다수가 꼭 뭐 항상 그런 다수의 지위가 다 주어지지 않는다. 다수의 지위를 차지하지는 않는다. 이것도 어울리네요. 차지하지는 꼭 않는다. 답부터 역시 썼어요. 두 갈씩. 자, 고대 그리스 나왔었죠 아까. 자, 고대 그리스에서와 그 다음에 20세기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서는 자, 일부 집단의 참정권을 뭐 남성이 우선이든지 아니면 백인이 우선이든지 그렇게 일부 집단만 참정권을 가졌죠. 그래서 일부 집단의 참정권을 제한했는데 제한하였는데 자,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한하였는데 자, 이러한
제도적 인 그런 어떤 배제, 차별화하는 것, 제도적인 차별화 해도 되고요. 자, 배제를 통해 소수가 다수의 지위를 차지한다. 자, 상술 다수가 또 하나의 상술 다수가 사회적 갈등이나 정치적 사안에 그런 문제점에 참여하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참여를 정치적 사안의 의라고 할까요? 사안의 참여를 회피하게 될 때, 회피하게 될 때, 또 그런 때도 소수가, 그러니까 소수가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두 가지 경우인 거죠. 하나는 제도적, 하나는 참여 회피, 무관심. 그래서 소수가 다수의 지위를 또 아까 위에 했던 말처럼 차지한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 정도가 되겠네요. 자, 참정권의 배제, 정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권리의 배제, 혹은 두 번째 무관심이었죠. 무관심이나 회피, 무관심이나 회피로 다수와 소수의 지위가 역전되면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게 된다. 지배하게 돼 결국은 다수가 간단하게 쉬운 말로 피해 보게 된다. 그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가 지금 750자, 조금 760자 이내가 되겠습니다. 750에서 60자 사이입니다. 이 정도가. 자, 이렇게 해서 광운대 인문계열 논술 1번과 2번을 다 풀어보았습니다. 한번 보시고 자습을 꼭 해보시고요. 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